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파이썬과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해 단순한 코딩을 넘어 실제 하드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배울 거예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GPIO 제로 라이브러리의 고급 기능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는 대학생들과 현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9가지 실무 프로젝트를 큐레이션했어요. 단순히 불을 켜고 끄는 수준을 넘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어해야 하는지 다뤄볼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공부함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파이썬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하드웨어 제어의 진정한 마스터가 되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전체 로드맵을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는 총 5개의 핵심 모듈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배열과 멀티플렉싱 기법을 이용해 수많은 LED와 디스플레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고급 기술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를 외부 세계와 연결할 거예요. 네트워크 상태를 파악하거나 소프트웨어 배포 과정인 CI/CD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하드웨어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세 번째 모듈은 로보틱스입니다. 명령어 큐를 활용해 동작을 지연 실행하거나 아날로그 센서 값을 스케일링하는 법을 배우죠. 네 번째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통합 제어입니다. 스마트폰의 좌표 데이터를 매핑해 로봇을 움직여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리눅스 운영체제의 내부 시스템, LED 제어권을 가져오는 시스템 해킹 기법까지 다루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를 허물어 보겠습니다. 왜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코딩 사고력을 바꿔놓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드웨어의 완벽한 추상화 때문입니다. 복잡한 핀 제어 회로를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이 단 한 줄의 직관적인 객체 지향 코드로 단순화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선언적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적용입니다. 무의미한 if else 무한 루프에서 벗어나 점 소스 속성을 활용해 데이터의 상태를 파이프라인처럼 우아하게 연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트래비스 CI 서버의 알림이나 네트워크 모니터링처럼 실제 IT 인프라 환경과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실무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하드웨어를 단순한 부품이 아닌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일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썬 3 환경입니다. 이번 가이드의 모든 코드는 파이썬 3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왜 파이썬 3이어야 할까요? 파이썬 2 환경에서는 칩 함수의 지연 평가 문제로 인해 일부 스크립트가 멈추거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와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반드시 파이썬 3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인 GPIO 제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표준 하드웨어 제어 라이브러리로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이 두 가지만 준비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드웨어 마스터가 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첫 번째 모듈, 고급 LED 및 디스플레이 제어 섹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파이썬이 가진 강력한 자료 구조, 즉 리스트나 튜플 같은 개념들을 하드웨어 제어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하드웨어 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날 겁니다. 대신 수십 개의 LED를 하나의 배열로 묶고 이를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통제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해 볼 거예요. 데이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적 감각이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빛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드를 작성하러 가볼까요? LED스 객체는 LED 보드 생성자의 5, 6, 13, 19, 26이라는 5개의 핀 번호를 인자로 전달하여 생성됩니다. 여기서 각 숫자는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핀 번호를 의미하며 LED 보드라는 클래스는 이 핀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추상화해 줍니다. 이제 포루프를 사용하여 LED스 안에 각 LED 객체에 대해 LED.on 함수를 호출하면 모든 전구가 순차적으로 켜지게 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개별 핀을 일일이 제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LED를 하나의 리스트처럼 묶어서 반복문으로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하드웨어 제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줍니다. 파이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슬라이싱 문법을 하드웨어에 적용해 볼까요? LEDs 대괄호 0.5 명령은 첫 번째 LED만 켭니다. LEDs 대괄호 콜론 2는 전체 LED 중 한 칸씩 건너뛰며 짝수 번째 LED들만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LEDs 대괄호 3콜론은 네 번째 LED부터 끝까지를
하위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인덱싱은 특정 위치를 가리키고, 슬라이싱은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증감폭을 이용해 하드웨어의 하위 집합을 즉시 생성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제어 로직 없이도 파이썬의 기본 문법만으로 원하는 하위 그룹의 LED들만 즉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유연함이 하드웨어 배열에 그대로 녹아드는 순간이죠. LED스 객체는 LED 보드 생성자의 레드에는 1을, 그린에는 3을, 블루에는 4를 할당하는 키워드 인자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숫자로만 핀을 기억해야 했지만 이제는 레드, 그린, 블루라는 의미 있는 이름을 변수명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LEDs.red.on이라고 쓰면 이번 핀에 연결된 빨간색 LED가 켜지는 시기죠. 객체를 생성할 때 키워드 인자를 사용하면 코드의 가독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더 이상 회로도를 보며 핀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인 이름 그 자체가 제어의 열쇠가 됩니다. LEDs 객체 내부에 다시 LED 보드 객체를 중첩하여 레드의 탑은 2번, 바텀은 3번 핀으로 정의하고 그린의 탑은 4번, 바텀은 5번 핀으로 정의합니다. 제어 시에는 LEDs.red.tab.on과 같이 작성합니다. 이를 네스팅, 즉 중첩 구조라고 합니다. LED 보드 객체 안에 또 다른 LED 보드를 넣음으로써 복잡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점을 찍어 연결하는 체이닝 기법을 통해 대규모 시스템에서도 아주 정밀하게 특정 부품을 찾아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로봇이나 복잡한 제어반을 설계할 때 필수적인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숫자 4개를 동시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비밀은 멀티플렉싱이라는 원리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자리가 같은 핀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 번에 한 자리씩만 전원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자리부터 네 번째 자리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켜는 액티베이션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 눈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잔상 효과가 발생하고 결국 네 자리의 문자가 동시에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적은 수의 GPIO 핀으로도 많은 양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이용한 영리한 하드웨어 설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드웨어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단일 GPIO 핀이 견딜 수 있는 전류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8개의 LED가 한꺼번에 켜질 때 발생하는 전류를 핀 하나로 직접 보내면 보드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NPN 트랜지스터나 광커플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GPIO 핀은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작은 신호만 주고 실제 큰 전류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접지로 안전하게 흐르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하드웨어 세계의 안전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가 아무리 완벽해도 물리적인 회로가 안전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무한히 흐르는 문자열 애니메이션을 파이썬답게 구현해 봅시다. DQ 객체를 최대 길이사로 설정하고 사이클 함수를 통해 메시지의 각 문자를 무한 반복하며 DQ에 추가합니다. 이를 디스플레이.소스에 할당합니다. DQ는 양방향 Q 자료 구조로 새로운 글자가 들어오면 가장 오래된 글자를 자동으로 밀어내어 네 글자 창을 유지합니다. 사이클은 반복 가능한 객체를 끝없이 순회하는 제너레이터를 생성하죠. 파이썬 내장 자료 구조를 조합하면 복잡한 반복문 없이도 우아하게 흐르는 텍스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밀어넣기만 하면 하드웨어가 알아서 반응하는 파이프라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방 안에서 벗어나 인터넷 너머의 세계와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모듈 2에서는 네트워크 상태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인 CI/CD 파이프라인을 하드웨어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우리는 화면 속의 숫자나 텍스트 대신 내 책상 위 LED의 색깔만 보고도 서버가 살아있는지, 내가 방금 올린 코드가 빌드에 성공했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무형적인 상태를 물리적인 빛으로 변환하는 이 과정은 실무 환경에서 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해킹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데이터가 어떻게 하드웨어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족들이 집에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실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핑 서버 기능을 활용해 각 가족 구성원 스마트폰에 고정 IP 주소로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네트워크 응답이 있으면 해당 스마트폰 사용자가 집에 있다는 의미로 보고 LED를 켭니다. 응답이 없으면 끄는 식이죠.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무영적 상태인 네트워크 연결성을 하드웨어라는 물리적 매체로 시각화하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복잡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대신 책상 위 작은 불빛 하나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세요. LEDs.green 소스의 서버 객체를 직접 할당합니다. 빨간색 LED의 소스에는 니게이티드 함수를 이용해 초록색 LED의 상태를 반전시켜 연결합니다. 점 소스 속성은 GPIO 제로의 핵심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if else 조건문으로 무한 루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버 객체가 참이면 초록 불이 켜지고 거짓이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동시에 니게이티드 함수에 의해 빨간 불은 반대로 작동하죠. 데이터의 흐름을 선언적으로 정의하기만 하면 상태 동기화는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우아한 코딩이 가능해집니다. 전문 개발팀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GitHub의 코드를 커밋하면 트래비스 CI에서 테스트와 빌드가 진행됩니다. 이 빌드 결과 상태를 라즈베리 파이가 실시간으로 수신합니다. 테스트가 통과하면 초록색 LED가 켜지고 빌드가 실패하면 즉시 빨간색 LED가 켜지며 경고를 보냅니다. 이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해커톤 아이디어입니다. 모니터를 계속 주시하지 않아도 팀 전체가 빌드 상태를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죠. 하드웨어가 팀의 협업 도구로 진화하는 멋진 순간입니다. while true 무한 루프 내에서 일드 구문을 사용해 트래비스 CI의 마지막 빌드 상태가 패스드와 같은지 여부를 계속해서 반환합니다. 트래비스 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외부 API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제너레이터로 만듭니다. 여기서 일드 명령어는 주기적으로 최신 데이터를 점소스 파이프라인에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외부의 실시간 데이터를 하드웨어에 끝없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수 할당을 넘어 데이터의 흐름 자체를 제어하는 고급 기법입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하드웨어 제어에 꽂히는 로보틱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터를 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령어 Q 패턴을 도입해 로봇이 동작을 기억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실행하게 만들 거예요. 또한 라즈베리 파이가 직접 읽지 못하는 아날로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로 변환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 값의 범위를 재조정하는지, 즉 데이터 스케일링 기법을 다룹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명령 패턴과 데이터 과학의 정교화 개념이 로봇 공학과 만나는 지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로봇의 지능과 정밀함을 불어넣을 준비가 되셨나요? 사용자가 전진이나 좌회전 버튼을 누를 때 로봇이 즉각 반응하는 대신 해당 명령어를 instructions라는 리스트에 먼저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이 방식은 어린이 교육용 로봇인 비봇의 작동 패턴과 같습니다. 메모리 박스 역할을 하는 리스트의 명령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죠. 실제 동작은 나중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일괄적으로 실행됩니다. 이처럼 입력과 실행을 분리하면 복잡한 동작 시퀀스를 미리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이 생깁니다. 버튼.when when pressed 속성에 add instruction 함수를 연결하여 리스트에 명령어를 추가합니다. 실행 시에는 로봇.source의 instructions 리스트 자체를 할당합니다. Q 자료 구조를 활용해 상태를 지연 실행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는 단지 데이터를 쌓는 역할만 하고 로봇 객체는 소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소비하며 움직입니다. 이 패턴은 복잡한 로봇의 움직임을 데이터와 논리로 완벽히 분리해줍니다. 유지보수가 쉽고 확장이 용이한 로봇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핵심 비결이죠. 로봇.source의 zValues 함수를 사용해 왼쪽 포텐셔미터와 오른쪽 포텐셔미터의 값을 묶어서 공급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디지털기기라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MCP3008이라는 아날로그 대 디지털 변환기, 즉 ADC 칩이 가교 역할을 해줘야 하죠. 두 센서의 값을 하나로 묶어주는 zValues 함수를 통해 좌우 모터의 속도를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신호를 소프트웨어 데이터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스케일드 함수를 사용하여 포텐셔미터 값을 -1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변환합니다. 포텐셔미터의 기본 출력은 0에서 1 사이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후진하려면 음수 속도값이 필요하죠. 따라서 0을 -1로, 1을 +1로,
중간값인 0.5를 0으로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과학에서 말하는 정규화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드웨어 센서의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적인 수학 연산으로 극복하여 하나의 조절기로 전진과 후진 모두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파이썬 3의 집 함수는 지연 평가를 지원하지만 파이썬 2는 즉시 평가를 시도합니다. 지연 평가란 값이 실제로 필요할 때까지 계산을 미루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파이썬 3는 무한한 데이터 스트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반면 파이썬 2는 무한한 리스트를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려다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행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스 제어 시 반드시 파이썬 3 환경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를 절약하며 끊김없는 제어를 하려면 언어의 내부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듈에서는 선이 없는 자유로움을 만끽해봅시다. 블루닷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라즈베리 파이의 무선 컨트롤러로 변신시킬 거예요. 전용 안드로이드 앱에 파란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잡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원격 인터랙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터치한 위치의 좌표를 분석해 정밀한 조향 시스템을 만드는 법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로봇에 무선 조종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달아줄 시간입니다. 블루투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bd.wait for press 함수는 버튼이 눌릴 때까지 기다리고 bd.wait for release 함수는 손을 뗄 때까지 기다립니다. 블루닷은 블루투스 통신을 추상화하여 마치 로컬 버튼을 다루듯 쉬운 함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앱에서 파란 점을 누르면 신호가 전달되어 즉시 LED를 켜거나 모터를 돌릴 수 있죠. 이 기초적인 동기화 함수들만으로도 무선 제어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켓 프로그래밍 없이도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라즈베리 파이는 이미 하나처럼 연결된 셈입니다. if 포스.탑이 참이면 전진하고 elif 포스.바텀이면 후진합니다. 좌우 역시 같은 논리 조건문으로 처리합니다. 블루닷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버튼의 어느 위치를 터치했는지에 대한 좌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죠. 터치한 좌표 데이터를 논리적인 조건문으로 변환함으로써 하나의 원형 버튼을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한 조이스틱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해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인터랙션 설계의 핵심입니다. 왼쪽 바퀴 속도는 Y좌표에 X좌표를 더한 값이며 오른쪽 바퀴 속도는 Y에서 X를 뺀 값입니다. 계산된 결과는 클램프드 함수를 통해 -1에서 +1 사이로 제한합니다. X축과 Y축 좌표를 연속적으로 계산하면 로봇의 조향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산술 결과가 모터의 물리적 한계점인 2를 넘지 않도록 값을 잘라주는 클램핑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수학적 연산을 통해 단순한 사방향 제어를 넘어 조이스틱과 같은 정밀한 무단 변속 조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안전하게 통제하는 법이죠. 드라이브 함수는 while true 루프 안에서 post to values 결과를 일드합니다. 로봇.소스에는 이 드라이브 함수를 할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 좌표 파이프라인입니다. 무한 루프 구조와 일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터치 위치 데이터를 로봇 모터에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공급하게 됩니다. 상태가 변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하는 대신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 자체를 연결해버리는 고급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반응성이 뛰어난 실시간 무선 조종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마지막 모듈은 조금 특별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스템 해킹입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산 LED를 꽂는 대신 라즈베리 파이 기판 자체에 박혀있는 작은 불빛들, 즉 전원 표시등과 SD카드 읽기 표시 등의 제어권을 가져와 볼 겁니다. 이 LED들은 원래 리눅스 운영체제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스템 트리거 설정을 변경하면 파이썬 코드로 직접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추가 부품 하나 없이도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리눅스 커널의 깊은 곳을 살짝 건드려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내부로의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리눅스 터미널에서 에코논 명령을 시스템 경로의 트리거 파일에 전달하면 운영체제의 자동 제어가 멈춥니다. 이제 GPIO 0에서 해당 핀을 일반 LED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부 경로인
sys class/LEDs 아래의 파일 내용을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단,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파이 0는 액티비티 LED만 제어가 가능하고 파이 3는 구조적 차이로 인해 기본 제어가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의 권한을 넘겨받아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경험하며 이번 가이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개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